아, 얘는 할 말이 없어. 일단 이거 풀면 되고. 진짜 모르는 거야 이거? 이거 5루트 3 꺼내는 건 하시고. 그 다음에 10번이 야 이거 근데 이제 이번 시험 범위가 연립방 정식이 들어가긴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학교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는 하나 나와요. 무조건 하나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아무도 틀리진 않을 거야. 전교생 중에. 알겠죠? 이건 이제 아무도 틀리진 않을 거라서, 그러니까 그 문제 수준을 보면 이 문제를 틀렸을 때 이 학생이 몇 등급인가 라는 거를 판단해 볼 수 있잖아. 이걸 틀리면 6등급이에요. 아, 너는 6등급이 없지. 니네 기준으로 4등급. y는 마이너스 2x 뭐 이렇게 써도 되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y 이렇게 써도 되는데, 니들은 뭔가 이제 근 찾는 게 편하실 테니까 내가 이렇게 써드릴게. 근데 밑에 있는 식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y를 넣으면 이렇게 돼서 y 값이 나오고, x에다 y를 넣으면 y 값이 나와. 그럼 여기다 1 넣어서 x,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서 x를 찾으시면 되고, 여기서 y값 구해서 x 넣어서 찾으면 돼. 연우 진짜 몰라 이거? 아, 이제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교과서에 있는 유제 문제야. 예제 문제, 예제. 알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 2입니다. 2. (9번도) 질문이네. 질문 아닌 사람들도 봐. 그냥 속도를 봐, 속도를. 상수항이 없는 4차니까 x로 묶기만 하면 3차가 만들어져. 그럼 얘만 이제 조립제법 쓰면 되니까 1로 조립제법 하시면 돼요. 그러면 x에 x-1 하나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허근이 만들어지는 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4. 자, 통분하시면 알파 베타분의 베타 제곱 알파 제곱이야. 연우 이해돼? 네. 그럼 밑에 게 4고 위에 건 합제곱 마이너스 찌꺼기 2개를 하시면 되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입니다. 자, 11번 같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사이가요로 배우셨죠? 근데 이제 제가 좀 팁을 드릴게요. 이제 간결한 절대값 부등식, 그러니까 이게 간결한 절대값 문제인지 아니면 복잡한 절대값 문제인지는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건 간결하죠. 식 전체가 절대값을 쓰고 있으니까. 그럼 수직선 개념으로 푸시는 게 좋아요. 자, 내가 절대값 안에 있는 그러니까 저 절대값을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게 만들어야 되지. 그런 애들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일단 절대값이 3인 곳은 이런 곳이고, 절대값 6인 곳은 이런 곳이지. 맞아?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 절대값 3과 6 사이에 있는 애들 아니에요? 그래서 간결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2x-3이 요 사이에 있어도 되고, 아니면 2x-3이 또 어디 사이에 있어도 되겠어? 요 사이에 있어도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돼. 이제는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제가 실전형으로 풀어드릴게.
자, 333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3쪽에 이제 이퀄이 붙어야 되는 거지. 3쪽에 되지? 아니면은 막 이렇게 나눠서 두 번 풀어가지고 또 연립을 해야 되니까 복잡할 거고, 이렇게 수직선 느낌 됐죠? 자, 12번 이거 사이가에 쓸 수 없죠? 써도 되는데 썼을 때 마지막에 답 판단이 힘들 수 있지.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이가에는 못 쓰는 거야, 이 식은. 근데 이제 사이가에도 보여줄게. 자, 정석부터 가자. 이런 건 이제 복잡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 x값 몇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야 돼요? 2분의 5. 서원이 괜찮아 이거? 2분의 5 기준으로 나눠서 천천히 갈게. 자, x값이 2분의 5보다 클 때는 얘를 벗길 때 어떻게 벗겨야 돼? 그대로 넣어보란 말이야. 2분의 5보다 큰 값 하나 넣어보라고. 그럼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이 돼. 양수면 그대로 꺼내는 거라고. 그 다음에 풀어요. 그 다음에 연립해. 알겠어? 얘들아, 너무 하지 않아? 이걸 뭐 풀면 안 되지 않아? x가 2분의 5보다 작아. 예를 들어 2 같은 거야. 그럼 여기에 넣었을 때 얘가 음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잡아 뺄 때 마이너스를 달아서 빼야 돼. 여기 2 넣으면 몇이니?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나와야 되지. 내가 마이너스를 잡아 뺀 상태로 여기다 2 넣어봐. 그러니까 이렇게 값이 같아지려면 저걸 마이너스를 잡아 빼야 된다고. 넣어서 빼야 된다고, 마이너스를. 근데 이걸 누가 이해하고 해. 그냥 이젠 자동이지.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음수면 부 바꿔서 빼는 것이 뭐. 그 다음에 연립. 최종 답은 연립이 아니야. 이거는 공통부분 찾는 게 아니라 그랬어. 애초에 2분의 5보다 작은 곳에서 해를 찾고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해를 찾는데 공통부분은 나오지 않아. 어떻게 쓰는 거라고? 최종 답은 이걸 보자마자 쓸 수 있어야 돼. 몇부터 몇까지? 0부터 10까지. 지금 얼마나 수학과 먼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머릿속에서 그려져야지. 0부터 2.5까지가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2.5부터 10까지가 머릿속에서 그려지셔야지. 이걸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 중학교 2학년 때나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니? 정수 x의 개수 판단하라 그랬지? 내가 근데 여기서 정수 x의 개수를 또 물어볼 거야. 몇 개야? 11개. 11개야. 얘들아, 긴장해야 돼. 연우야, 심각해. 알겠어? 자, 그 다음 넘기셔서요. 저번 시간에 19번을 했습니까? 안 했죠? 했어요. 아, 했어요. 이거를 내가 그 대수로 풀어줬지. 대수로 풀어달라 그래서. 이거 집에서 공부해봤어? 특히 제1고. 너넨 이번 시험에 이게 나와. 서원이 제1고 아니야? 아, 미안하다. 아, 은효고지? 미안해. 그때 교복을 봤는데도 내가 멍청하게. 하여튼 나와. 운유 너네도 나와. 당연히 나와. 절대값 2개짜리가 안 나올 리가 있어? 가운데 플러스로 주면 조금 땡큐. 가운데 마이너스로 주면 뭐 대수로 잘 푸시면 되고. 뭐 나 같은 경우에 이걸 그냥 그려서 풀 건데 오래 걸리시니까. 알겠죠? 무조건 나오니까. 무조건 나오는 문제 몇 개 없잖아. 그 아까 연립방정식이랑 얘는 나온다고요.
너 풀 줄 알아? 19번? 해볼게요. 근데 왜 질문 안 했어? 아, 그리고 너 저번 시간에 안 왔어? 아니 저 앞에 부분 못 쳐가지고. 그럼 강의 봤어? 아니 지나서 밀린 거 보느라 어저께 못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공부를 요만큼만 하는 거야 지금. 애들아, 니네 수행평가 때문에 바쁜 거 알거든? 근데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하는 거야 원래. 수행만 하는 게 어딨어. 수행평가가 있어. 그러면 잠을 줄이셔야지. 공부할 거 하고 수행도 해야지. 사실 수행평가 때문에 숙제를 못했어요는 핑계야, 핑계. 그렇잖아. 나도 중고등학교 있었을 거 아니야. 수행평가 오지게 바빴을 거 아니야. 그때도 공부는 하는 거야. 원래가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경우의 수 동화 1번. 뭐 4번이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 뭐 그 약수 개수 구하는 거니까 소인수분해 해놓고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는 이제 지수 플러스 1, 지수 플러스 1, 지수 플러스 1에서 공식으로 하시면 되죠. 뭐 소인수 3개여서 못했나? 소인수 3개여도 똑같아.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360에 약수의 합구해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이 3승을 쭉 풀어서 더 하시고 3제곱도 쭉 풀어서 더하고 5도 쭉 풀어서 더하는 거야.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돼요. 되겠죠?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짝수인 양의 약수를 구해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짝수라는 것은 소인수 2가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적어도 하나. 그러면 2가 하나인 약수를 구해보고 2가 2개인 약수를 구해보고 2가 3개인 약수를 구해보면 되는 거야. 왜냐면 2가 최대 3개 있으니까. 맞아? 이 밑줄 부분을 만드실 때는 여기 있는 3제곱이랑 5를 갖다 넣어가면서 만드는 거지. 이해되고 있어? 3제곱이랑 5를 그러니까 3, 3, 5를 여기다가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 2가 하나에 있는 인수들을 만들어 보는 거지. 그럼 여기 제곱이고 여기 1승이니까 여기 인수 몇 개 만들어지겠어? 6개. 그렇지. 3 곱하기 2 하는 거라고. 여기도 당연히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2가 아예 없는 걸 만들어 보자. 2가 아예 없는 거. 어차피 3제곱이랑 5로 만드는 거지. 몇 개? 6개. 그럼 전체 24개인 거 아까 구해놨지. 이렇게 빼면 되잖아. 알겠죠? 그 다음에 홀수의 약수 구해라 하면은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 기억 잘 하고 있어라.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마플 시너지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요. 1의 자리가 5로 끝나는 애들 찾아라 라는 것도 있어요. 1의 자리 5로 끝나는 애들 특징. 오는 적어도 한 개 이상 있어야 되고 짝수인수가 있으면 안 돼. 알겠어? 뭐 이렇게까지 공부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정리 잘 되세요? 얘들아 지금도 늦지 않았어. 왜냐면 내 수업 퀄리티가 질이니까 이걸 복습하셔도 돼. 근데 100점은 힘들 거야. 이렇게 되면 일단 해보자. 얘들아. 내가 최대한 함축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잘. 자, 6번 봅시다. 얘들아 교과서 요 프린트 완벽하게 하고 다음 주에 내가 뭐 할 것 같아?
또 기출들 막 할 거잖아. 한 학교에 한 4개 정도 할 거거든. 그 기출들 또 퀄리티가 좋아. 그거 80문제 정도 또 완벽하게 하시고,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면 괜찮을 거예요. 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 수의 곱이 홀수인 거. 그럼 여기 홀수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지? 여기 다 홀수만 들어가야 돼. 알겠어? 근데 이걸 왜 틀리셨냐면 내가 봤을 때는 얘들아 서로 다른 숫자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런 숫자도 가능한 거야. 1133. 알겠어? 그러면 지금 13579가 자연수에서 홀수라고 불리는 것들이잖아. 얘네들로 네 자릿수를 만든다고. 그럼 100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 종류가 몇 개야? 100의 자리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 625야. 니네들은 뭔가 5, 4, 3, 2 이런 게 익숙하죠? 맞아요? 그럴 땐 앞에 뭔 말이 있어야 돼? 각 자릿수가 모두 다른 5자리, 4자릿수를 만들 때 이런 말이 있으면 이제 5, 4, 3, 2로 줄이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8번이요. 자, 나온다. 이거 나와요. 영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영역을 여러분들 접하시면서 케이스 나누는 연습. 그치? 자, 4개의 영역 A, B, C를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사용하여 칠하려고 해. 자, 4가지 색은 제가 빨주노초로 드릴게요. 자, 먼저 A부터 칠해보자.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 4개. 그러면 이제 빨간색이 칠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그 다음 B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개? 그렇지. A에 칠한 거 못 칠하니까 3개. 여기에 이제 주황색 칠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C에 칠해질 수 있는 거 몇 개? 3개 맞아. 3개까지 맞다고. 여기 주황색 칠했으니까 주황색만 못 칠하는 거야. 그래서 C는 3개가 맞다. 자, 그 다음에 D 몇 개? 이게 또는 3개. 그렇지. 여기서 이제 갈려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 마지막 쪽으로 이제 오다 보면은 인접한 영역들에 이미 3개 칠해져 있거든? 그럼 니들이 판단해야 될 건 딱 2개야. 기억해. 인접한 영역의 개수. 그 다음에 인접한 영역에 칠해진 색깔들. 알겠어? 여기가 빨빨로 같을 수도 있지. 그럼 얘가 3이야. 근데 얘가 빨노로 다를 수도 있죠. 그럼 얘가 2예요. 얘가 3인데 여기서 케이스를 나눠야 되지. A랑 C랑 같을 때하고 A랑 C랑 다를 때하고 여기까진 괜찮거든? 여기까진 괜찮거든? 그 다음에 C에 빨간색이 칠해져 있다라는 가정하에 AC는 영역이 2개지만 색깔은 하나만 칠해져 있으니까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가 되는 거고 A랑 C랑 다르다라는 가정하에 빨강도 못 칠하고 주황도 못 칠하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노랑이 딱 들어갔다. 그럼 D는 빨강, 노랑을 못 칠하니까 주초. 여기 2개. 그래서 이 3개라는 경우의 수를 1개, 2개로 나누어서 해야 된다 그랬죠. 맞아요? 수형도로 보여드리면 C에 빨간색이 칠해지면 주황색은 못 칠하고 B에 칠해져 있으니까 D에는 노주초가 칠해지는 거고 C에 노란색이 칠해지면 A가 빨노니까 A씨가 빨노니까 주초가 칠해지는 거고 C에 초록이 칠해지면은 A씨에 빨초가 칠해져 있는 거니까 주노가 칠해져 있을 수 있는 거고 요게 이제 2 곱하기 2라는 개념, 요게 1 곱하기 3이라는 개념인 거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72로 애들이 문제를 많이 틀려온다 그랬잖아. 98에 72. 근데 실제로 답은 84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외우는 애들도 있어. 영역 4개로 잘 나오니까. 답이 84야. 항상 그런 건 아니지. 그지?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만. 아니야, 외우지 마. 그냥 나눠서 풀어 할 수 있잖아. 넘겨봐요. 자, 경우의 수 동화 2의 5, 6, 7 보시면 되겠다.
자, 얘는 이제 특별하게 풀어야 되겠네요. 특별하게. 왜냐면은 지금 좌석이 좀 희한하죠. 이런 경우에는 A, B가 앉을 좌석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좌석을 여기다 그려드릴게요. 자, A, B, C, D, E, F, G의 7명이 영화 관람을 위하여 좌석에 앉을 때 A, B, 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 그럼 A, B, C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겠지. 그치? 자, 그럼 A, B, C가 여기 앉는다 치면 일단 A, B, C 섞어주고 나머지 D, E, F, G는 여기 4개 섞으면 되죠. 자, 두 번째 A, B, C가 여기에 앉는다 치면 여기다가 3팩토리얼 돌려주고 남은 자리가 하나, 둘, 셋, 4개. 근데 사람도 4명이니까 그냥 돌리면 돼. 이해돼? 선 이해돼? A, B, C가 여기에 앉는다 치면 A, B, C 여기다 섞어주고 남은 자리 4개에다가 사람 4명 D, E, F, G 섞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됐죠? 24 곱하기 6 하면 144인데 3개니까 430이야. 이해되니? 안 빠르니? 괜찮아? 자, BC 또는 AG가 이웃하는 경우를 제가 3가지로 보여드릴게요. 2가지로 보여드릴게요. 2가지로. 잘 봐봐, 얘들아. 일단 내가 좋아하는 솔루션 먼저 할게. 나는 좀 강박이 있거든. 이 케이스를 나눌 때 어차피 어디서 틀릴지 뻔하니까 이 케이스들이 공통 경우의 수를 탄생시키지 않게 나누는 게 내 습관이야. 잘 봐봐. BC 또는 AG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잖아. 맞아? 그러면 케이스를 이렇게 잡는 거야. BC만, AG만, BC, AG 모두.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1, 2번에서 겹치는 경우가 안 만들어져요. 근데 보통은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 BC가 이웃, AG가 이웃, 그 다음 모두 이웃, 이렇게 풀어. 알겠어? 그럼 혹시 이 개념이 조금 나눈 케이스가 좀 이해가 되신다면, 예를 들어 여기 경우의 수가 나왔고 여기 경우의 수가 나왔고 여기 경우의 수가 나왔어. 그럼 마지막에 이건 연산은 어떻게 해야 돼? 더하고 빼지. 그렇지. 그죠? 한 번 빼는 거죠. 한 번. 얘는요? 셋 다 더하면 돼. 그지? 근데 이제 모든 상황 다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오늘 잘 풀어왔네, 그래도. BC가 이웃하는 거. 둘 묶고, 하나, 둘, 셋, 넷, 5명까지 포함해서 6팩토리얼 곱하기 2 괜찮아? 얘도 똑같겠지. 그치? 근데 BC를 이웃시켜놓고 알파벳들을 돌리다 보면은 H가 이렇게 옆에 붙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거야. H, T, F. 그죠? 그 다음에 AG를 이웃시켜놓고 또 이제 BC랑 DEF를 돌리다 보면은 BC가 여기 붙고 여기 DEF가 오는 어떤 이런 경우도 생길 거야. 그럼 이제 얘네 둘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빼는 거죠. 이해되세요? BC랑 AG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구하면 돼? BC 묶고 AG 묶고 DEF까지 포함해서 5팩토리얼을 해놓으신 다음에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그 다음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까지 곱하는 거.
맞아? 그다음에 이렇게 더해서 요거 빼시면 되죠. 왜냐면 얘는 이미 위에서 계산이 돼버렸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면 요게 이제 1440이고요. 근데 내가 계산 어떻게 하는지 봐봐. 4 곱하기 6 팩토리얼이잖아. 얘는 4 곱하기 5 팩토리얼이야. 그럼 얘 6을 하나 꺼내서 24 곱하기 5 팩토리얼이라고 쓰고 얘는 4 곱하기 5 팩토리얼이라고 쓴 다음에 계수끼리 계산을 해요. 그럼 얘가 120이니까 2400이야. 되겠어? 이것도 해보자. BC만 이웃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HG는 떨궈야 되지. 그래야 얘랑 겹치는 경우가 안 생기거든. 그러니까 BC는 묶어놓고 HG는 나열을 하지 말고 일단 묶음 하나랑 알파벳 3개를 나열을 하는 거야. 그리고 BC는 자리 바꿔도 되니까 곱하기 2를 하겠지. 그 다음에 HG를 어떻게 앉히는 거야? 요 사이사이에다가. 맞아요? 근데 HG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일단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개? 그 다음에 G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개? 이게 얘도 똑같을 거야. 어차피 HG가 BC랑 그 역할만 바뀔 테니까. 그 다음 모두 이웃하는 건 방금 해놨으니까 바로 해도 되죠? 그리고 더 하는 거지. 괜찮아? 선아 괜찮아? 뭐야? 이거 뭐야? 아 얘네. 이건 뭐야? 아 이거. 계산 20 곱하기 4니까 80이죠. 80에 24. 5를 하나 주자. 120이 5팩토리얼이거든. 그럼 요거 16 된다. 얘는 4 곱하기 5팩토리얼이죠. 둘이 더하면 20 곱하기 5팩토리얼. 맞아? 얘들아, 그 단순연산을 계속하면 나는 실수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난 다 더해놓고 단순연산을 마지막에 한 번만 해요. 17번. 얘들아, 문제 안 쉽네. 질문 잘했다, 야. 이것도 뒤에 문자가 있어서 잘 안 되죠. 이거 연습하셔야 돼. 내가 너네 N 퍼뮤테이션 R 공식 설명할 때 이거 우리 실제로 쓰니? 거의 안 쓰죠. 거의 안 써요. 그죠? 근데 내가 얘를 꼭 써야 되는 순간이 있다 그랬어. 언제? 얘가 문자로 나오면 써야 돼요. 자, 보세요. 뒤쪽이 문자로 나오면 뭔가 써야 돼. 왜냐면 식 정리가 안 되거든. 자,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잘 봐. 팩토리얼 간의 대소관계가 좀 비교가 돼야 돼. 자, 맨 앞에 거 써볼게요. 앞에 있는 n은 그냥 올리고 분모에 깔아야 되는 거는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깔아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플러스 r 플러스 1 곱하기 증명하는 거야? 헤헤헤. 자, npr은 뭐예요? n 팩토리얼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여기까지 돼? 그럼 봐봐 얘들아. 이런 애들의 관계가 보여야 돼. 누가 작은 거야? 그렇지. 앞에 게 작은 거지. 그럼 얘네 둘이 똑같아지려면은 여기에 뭐가 필요하게? 나쁘지 않네. 내가 너무 무시하나?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빨리 해도 되죠. 이거 뭐야? 이거지. 그치? 그러면 통분 말고 내가 이렇게 해도 니네 이해할 것 같은데? 지금 분모가 두 종류잖아. 맞아요? 누가 크다고요? n-r 팩토리얼. 좋아. 그럼 양변에다 그냥 n-r 팩토리얼을 곱한다고 생각을 하자. 그럼 요거 지워지지. 이것도 지워지겠지.
자, 이거 봐봐. 여기 n-r 팩토리얼 곱하는 거거든? 너네 얘랑 얘랑 지금 숫자 1 차이 나잖아. 맞아? 예를 들어 7 팩토리얼 분의 1에다가 8 팩토리얼 곱하면 뭐만 남니? 이렇게 지워져서 8 하나 남는 거 맞아? 그럼 얘도 이렇게 지워지면 자, 여기서 또 신나게 지우고 싶은 거 있죠. 잘 봐. 얘를 변형하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n 플러스 1 하나 꺼내고 n 팩토리얼 어때요? 괜찮아?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양변에 있는 n 팩토리얼들을 다 나눠주시면 남는 게 좌우변이 같아지는 걸 보이실 수 있는 것이. 이게 지워질 거고. 되겠어? 오케이. 네, 뭐 요번에는 증명 문제가 나올 리는 없지만 어쨌든 자, 넘기셔서 경우의 수 동화 2 4, 7번 갑시다. 경우의 수 동화 3 4, 7번 갑시다. 자, 이것도 여러분 콤비네이션 뒤쪽에 상수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혹시 내가 맨날 콤비네이션을 암산해 가지고 이런 계산들이 니들이 약한가 싶기도 하고, n 플러스 1부터 n, 그렇지, 얘를 뭘로 나눠야 돼? 그렇지, 3팩토리얼로. 그 다음 nn-1, n-2 퍼뮤테이션처럼 계산해놓고 얘도 뭘로 나눠야 돼? 3팩토리얼. 그럼 이쪽을 180이라고 쓰면 괜찮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걸 전개해서 3차 방정식을 푸는 거라 그랬니? 안 돼요. 전개하시는 게 아니야. 이 변수가 자연수기 때문에 묶어내는 거야, 계속. nn-1로 묶어버려. 앞에 뭐 남아? n 플러스 1. 뒤에 뭐 남아요? n-2. 그러니까 전개에서 3차 방정식을 푸는 건 여러분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2n-1이지. 맞아요? 여기서 이제 180을 찢는 건데 뭔가 약간 2배 정도 차이 나는 숫자 하나, 그 다음에 고만고만한 숫자 하나로 얘를 찢는 거야. 알겠어? 여기 2n으로 시작하고 n으로 시작하니까 얘네랑 한 2배 정도 차이 나고 얘네들은 1 차이 나는 자연수. 180 뜯자. 이게 18이지? 여기다가 10. 자, 그러면은 4, 5, 9 괜찮아 보이는데요? 딱 좋죠. 보세요. 4, 5, 9로 뜯으면 n이 5일 때 이게 5, 요게 4, 요게 9. 이래서 n이 5야. 돼? 이렇게 풀면 제일 베스트고, 만약 잘 안 된다, 이게 조합이 잘 안 된다 하면 뭐 다 전개해서 넘겨서 조립제법을 하셔야지. 자, 다음 7번 갑시다. 근데 얘들아, 이해는 잘 돼? 야, 근데 얘들아, 이게 내가 걱정돼가지고 오늘 좀 날카롭긴 했는데 또 수업하다 보니까 마음이 놓인다. 너네 이거 복습 잘하면 잘 보겠다, 야. 할게요. 너 왜 또 풀이 주고 있어? 애들 가만히 없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지금 이거 이해 안 돼? 이해는 되죠. 그래, 이해됐으면 됐지 뭐. 공부해 가서. 얘는 왜 풀 죽어? 그럼 내가 혼 낼 수가 없잖아. 50점은 진짜 50점 나올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 그럼 네가 지금까지 똥을 싸놓은 건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 전투적으로 임해야지. 왜 거기서 그 조질 생각을 먼저 해. 내가 서은이랑 빌리비 같은 경우에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번 시험은 뭐 크게 할 말 없어. 열심히 잘 해가지고 선방에 오면 되는데 너는 안 잘 봐야 돼. 은근 약간 느낌이 실전에 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니야? 아닌 말고. 실전에 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니야? 다 아니네. 5층짜리 건물에 1층에서 5명이 승강기를 탄 다음에 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각 층에서 한 명, 2명이 내리는 방법. 봐라. 1층에서 탔지? 그럼 1층에서 내릴 순 없잖아. 그 이상한 놈도 아니고. 그럼 2층, 3층, 4층, 5층에서 한 팀씩 내린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5명이 지금 한 명, 2명 내려야 되잖아. 그럼 5명을 일단 분할을 해. 그치? 교과서에 없어. 근데 이게 나오잖아. 이게 교과서에 없단 말이야. 근데 나온다고. 근데 얘기했지. 딱히 심한 문제가 아닌데도 쓰이죠. 아주 좋은 지적인데 일단 나눠야 돼. 그러니까 이걸 아예 습관을 들여.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 똑같아서. 이게 지금 사람이 5놈이 있는 건데 내가 한 명, 2명 해서 4조 나누는 거지. 그럼 여기 한 명 뽑고 여기 한 명 뽑고 여기 한 명 뽑고 여기 2명 들어가. 얘랑 같은 거 몇 개 나오겠어? 그렇지, 지들끼리 자리 막 바꾸는 거. 처음에 B가 뽑힐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A 뽑히고 C가 뽑히면 똑같은 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조 내부에 있는 사람 명수가 같으면 이 조 내부에 있는 애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만큼 겹치는 경우가 생긴다 해가지고 여기 3팩토리얼로 나누기로 했는데 성은이 이 수업 들었나? 그치, 너 조합할 때 안 왔었던 것 같아. 내가 그날 오라고 했었는데 그날 뭐 때문에 못 왔었어. 내가 강의 영상 보내줄게. 꼭 봐. 이거 꼭 할 줄 알아야 돼. 했지? 그럼 이제 조를 나눴지? 그 다음에 얘 몇 층에서 내릴 거야? 뭐 2층이나 3층이나 4층이나 5층이나 얘는 똑같이 그지? 근데 이제 각 층에서 한 명씩 내린다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2, 3, 4, 5를 휘리릭 돌려주는 거야. 4팩토리얼. 그래서 봐봐. 이 마플에서도 이 구조가 계속 관측이 됐었잖아. 잘 들어. 분할 후 분배. 그렇지. 이렇게 배웠었다고. 1층에 3명 내리고 2층에 3명 내리고 2층에 3명 내리고 3층에 3명 내리고 5층에서 2명 내리는 게 아니고. 저도 그 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그런 말 아니야. 그렇게 이해했어? 아니야. 문해력 이슈가 아니라 원래 확통의 문장들이 헷갈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게 이게 관용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난 안 헷갈리잖아. 저 각각이라는 게 너무 거기 층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순서대로. 그렇지. 그런 느낌이 들지. 각각 이치하다가 들어가가지고. 근데 앞에 내림차순으로 내린다는 말은 없잖아. 2층부터 5층까지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저 그래가지고 용이 틀렸어요. 계속 풀어도 이상한. 그래. 답을 볼게 일단. 5, 4, 20, 60, 240 맞겠지 뭐. 요렇게 하시는 거야. 알겠지? 분할 후 분배. 이 과정 엄청 많이 쓰이죠. 그죠? 방법 하나만 더 해볼까요? 방법 하나만 더 해봅시다. 우리 조금 뇌를 열기 위해. 어쨌든 어디서 2명이 내릴지가 중요한 거야. 맞아? 그럼 여기서 2명 내릴지, 여기서 2명 내릴지, 여기서 2명 내릴지, 여기서 2명 내릴지 결정해야 되지. 어이!
좋아.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2명 내린다고 결정이 됐어. 그럼 봐봐. 엘리베이터 찡 하고 올라가. 야 내려! 하면 경우의 수 몇 개야? 5개. 그렇죠. OC도 괜찮고 OC1도 괜찮고. 그럼 이제 여기 3명이 내렸어. 또 엘리베이터 찡 하고 올라가. 3층에서 1명 내려. 경우의 수 몇 개야? 그치? 그 다음 또 찡 하고 올라가. 여기서 2명 내리지 말고 5층으로 올라갈 애 1명 결정한다고 생각해봐. 셋. 그치? 3명 남아있으니까. 맞아? 마지막에 내려. 자, 계산해봐요. 60 곱하기 4. 이렇게도 풀 수 있어. 알겠어? 근데 범용성을 따지면 이게 좋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범용성이라는 말 알죠? 무슨 뜻인지 나왔어요, 근데. 알았어. 범용성. 적용 가능한 범위? 그렇지. 널리 쓰인다 이거야. 제가 오 거렸어. 나는 수학만 못하는 거긴 해. 자, 동화 4 봐요. 동화 4. 동화 4는 3, 4번 먼저 봅시다. 자, 서로 다른 5종류의 칫솔과 서로 다른 3종류의 치약이 있다. 이런 거 딱 보자마자 내가 뭐 하디? 그렇지. 수업 시간이만 들었나? 아니야. 이게 칫솔이고 이게 치약이야. 서로 다른 종류의 칫솔 3개와 서로 다른 종류의 치약 2개로 이루어진 세트 상품을 만들 건데,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세트 상품의 가짓수. 단, 배열 순서는 정하지 않는다. 끝이네. 여기다 칫솔 3개, 여기다 치약 2개 넣어가지고 세트 상품 개발하는 거니까 여기서 3개 뽑아서 넣고 여기서 2개 뽑아서 넣으면 되지. 알겠어요? 여기서 3개를 뽑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지. 옷이 3이지. 자, 그 다음에 4번. 너네 x 플러스 y의 제곱은 일단 한계수 몇 개인지 니들 알아. 이거 항 몇 개야? 3개 곱하면 9개예요. 아시겠죠? 동류항이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동류항이 나오는 건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없어. 니들 교과과정 외잖아. 나중에는 동류항 나오는 것도 할 수 있다. 자, 8번 갑시다. 자, 1부터 7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2개를 선택할 때라고 했지. 맞아요? 그 이제 밑에 뭐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 이런 말 없으면 그냥 전체적으로는 7시2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우리가. 맞아? 뭐 이제 중딩들은 이렇게 세겠지.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이렇게 세고 앉아있겠지. 우리는 고딩. 맞죠? 두 수를 딱 뽑아가지고 곱했을 때 짝수가 된다 그랬어. 그러면 짝수 2개 나와도 되고 아니면 짝수가 하나 나오고 홀수가 하나 나와도 되고. 그죠? 그럼 정반대의 경우의 수는? 홀수 2개. 여기 홀수 몇 개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자연스럽지? 21 빼기 6이니까 답이 15거든? 근데 이제 나는 니들이랑 이것도 해볼 겁니다. 짝짝 뽑는 경우랑 짝홀 뽑는 경우랑. 쌤! 홀짝은 안 해요? 안 해요. 그죠? 왜냐면 두 수를 동시에 이렇게 탁 뽑는 거 아니야, 그지? 자, 짝짝을 뽑는다라는 건 2, 4, 6 중에 2개를 뽑는 거지. 3시? 짝홀을 뽑는다는 건 2, 4, 6 중에 하나, 또 1, 3, 5, 7 중에 하나. 더 해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내가 조금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 과정이 좀 콤비네이션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순열에서 조합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오케이? 근데 별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246이 있고 이렇게 1357이 있으면 내가 순서 상관없이 뽑는 거니까 이렇게 12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시겠죠? 얘는요. 그냥 이 246 중에서 2개 뽑는 거잖아. 이렇게 3개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근데 이걸 있어 보이게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이셔야 어려운 문제에서 수식을 써내려갈 수 있지, 그지? 이해가 되고 있나 모르겠네. 11, 12. 자, 서로 다른 한 자리의 자연수 5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짝수가 오는 경우의 수는 108이다. 이때 짝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죠. 저는 홀수의 개수를 x개라고 할 거예요. 내 맘이야. 그럼 짝수 개수는 몇 개일까? 5-x개예요. 그지 서나? x개, 5-x개. 적어도 한쪽 끝에 짝수가 오도록 세운다라는 건 여기에 짝수가 와도 되고 여기에 짝수가 와도 되고 여기에 짝수가 와도 되는 거지. 안 구할 거야. 안 구하고 양쪽 끝에 뭐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 그렇지. 홀수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버릴 거예요. 자, 갑시다. 지금 홀수가 몇 개야? x개지.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x개를 하나 넣어. 오케이? 그럼 여기에 쓸 수 있는 홀수는 x-1.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숫자 5개 중에 몇 개 사용한 거예요? 2개 썼지? 그 다음 남은 자리 3개고 남은 숫자 당연히 몇 개겠어? 3개. 자, 여기서부터는 3팩토리얼 이렇게 되면 돼. 알겠어? 전체는 과연? 그렇지. 5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렇게 뺐을 때 108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계산. 이렇게 빼주면 120-6xx-1이거든? 요게 108. 되죠? 넘어오면 12고 6xx-1 이렇게 나눈다면 xx-1이 2지. 이건 2 곱하기 1일 수밖에 없어. x 몇이야? 2. 그럼 x가 2야. 답은 뭐야? 3. 그렇지. 그럼 내가 홀수 개수를 x로 놓은 이유는 뭘까? 나는 여사건으로 풀 작정이었거든. 이해되세요? 좋아요. 자, 12번. 서은아, 오늘 집에 가면 내가 보내주는 분할과 분할의 수 강의 꼭 봐야 돼. 나 그거 수업 언제 했지? 내가 꼭 찾아서 줄게. 알겠지? 아니, 이거 보고 가. 뭐라고? 쟤 뭐라 그랬어? 그럼 저리 꺼져. 아니, 시연아, 우리 친하니까 장난하는 거야? 빨리 갔다 와. 자, 일단 써. 이거 쓰고 설명해보자. 아니, 잘 안 보이지? 그냥 하면서 같이 하자. 이거. 얘들아, 6팀이 있잖아. 6팀이 있어서 이제 대진표를 작성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저기 예지 토너먼트의 대진표를 작성한다라는 건 1라운드만 결정하면 돼. 위로 누가 올라가지 니들이 신경 쓰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한 놈 넣고 여기다 2놈 넣고
여기에 두 놈 넣고 여기에 한 놈 넣는 뭐 6실, 5실, 3실, 1실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몇으로 나눠야 되는지가 헷갈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최대한 대칭성을 이루게 잘라서 먼저 조를 만들라 그랬어. 맞아? 왜 대칭성 있게 잘라야 되냐면 토너먼트 문제의 포인트는 내가 얘를 이펙토리얼로 나눠야 되는지 나눠야 되지 않는지가 이제 포인트인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대칭성을 갖게 잘라야 돼. 알겠어? 그럼 여기 지금 몇 명 뽑아야 돼 일단? 3명을 뽑아. 뭐 예를 들어 A, B, C가 들어갔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DF가 그냥 와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서운하 해봐야 돼. DF가 그냥 와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그냥 1이지. 근데 굳이 쓰자면 3C 3. 맞아요? 자, 대답해봐. 얘네들은 이 팩토리얼로 나눠야 될까 안 나눠야 될까? 그렇죠. 여러분 왜 못하세요? 다 할 수 있죠. 왜? 얘랑 같은 경우의 수가 하나 있으니까. 처음에 DF가 뽑히고 마지막에 ABC가 뽑히면 이게 지금 같은 경우일 거 아니야. 그지? 대진표가 대칭성을 이루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디테일하게 넣는 겁니다, 이제. 자, 여기다 넣어보자. 셋 중에 하나. 사실 얘는 여기서 끝이긴 해. 왜? 얘만 결정되면? 여긴 BC가 들어가든 BC가 들어가든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굳이 기호로 쓰자면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얘는 이 팩토리얼로 나눠야 돼? 안 나누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 뒤에 것도 요 부전승 자리 결정하고 나머지 자리 결정하고 그러면 9 곱하기 10 해서 90이야. 난 이 63을 외워서 해요. 됐죠? 토너먼트에서 자리가 바뀌어도 똑같은 애들끼리 싸우면 똑같은 거죠? 그렇지. 어차피 1라운드에 BC가 붙나 CB가 붙나 똑같은 거거든. 연우랑 시연이가 맞짱을 뜨나 시연이랑 연우가 맞짱을 뜨나 똑같은 거거든. 그치? 이해되시죠? 그래서 막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과정은 이제 뒤로 갈수록 없어져. 뭔가 통째로 넣는 거야. 통째로 넣는 거야. 자, 그 다음 넘기시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저 동화 4에 14, 15, 16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렬도 한두 문제씩 질문이 있어. 근데 잘했어. 행렬도 한번 해봐야지. 동화 4에 14, 15, 16 여기 질문 한 명이 아니야. 뭐 16번은 4명이 질문했어. 봐봐. 선아, 이해 잘 돼? 안 빨라요? 내일 와서 평소에 혹시 못했던 질문 있으면 꼭 해. 필립이 너는 개인 질문할 시간 필요 없니? 그래? 아, 힘들어. 배고파 죽겠다. 요새 풀떼기만 먹으니까 힘이 없다. 다이어트하세요? 예. 다이어트는 해야 돼. 우리 보면 다이어트는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이어트 하면 안 돼. 알겠지, 서원아?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이어트 하면 안 돼. 머리 빠진단 말이야. 나 이제 머리 빠진 것도 걱정해야 될 나이가 돼가고 있다고, 얘들아. 근데 머리숱 많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10년 뒤를 걱정하면 지금부터 관리를 하라 그러더라고.
서로 다른 네 종류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느 수련원이 있고 이 수련원의 프로그램에 참가한 A와 B가 각각 두 종류의 프로그램을 선택할 건데 A와 B가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한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사람이 A, B구나. 프로그램 4개. 한 종류는 같은 거 고른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하나 고르자 일단. 4C? 1. 뭐 4긴 한데 계속 쓰자고요. 예를 들어서 뭐 2가 선택이 됐어. 그럼 이제 2는 같이 고를 거야. 나머지는 겹치면 안 되지. 여기 먼저 골라보자. 몇 개? 그치. 31. 그 다음에 여기 몇 개? 네. 됐지? 놀랍게 마플 시너지 얘랑 똑같은 문제가 있죠. 그치? 그래서 마플 교재가 진짜 좋아, 얘들아. 왜냐면 사실 여기 있는 거 거기 다 걸려. 그렇지 않아? 아님 말고. 다 걸릴 거야, 아마. 다음 보기와 같이 왼쪽부터 읽거나 오른쪽부터 읽어도 똑같은 자연수를 대칭수라고 한다. 10보다 크고 만보다 작은 대칭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10보다 크고 만보다 작으니까 두 자리 정수하고 세 자리 정수하고 네 자리 정수만 구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맞죠? 이 두 자리 정수랑 네 자리 정수는 그냥 앞만 결정하면 끝나는 것 같아. 그치?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일까? 9개. 그러면 11, 22, 33부터 해서 99까지 총 9개가 나올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얘들아 배열해야 돼. 나열해야 돼. 이건 선택이 아니야. 19랑 91이랑 다를 거야. 19 넣으면 1991이고 91 넣으면 9119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숫자 몇 개? 9개. 여기 넣을 수 있는 숫자 몇 개? 8개. 이렇게 똑같은 자연수 써도 되는 거야? 그래. 10개. 여기는 1, 2, 3, 4, 5, 7, 8, 9. 여기는 0, 1, 2, 3, 4, 5, 6, 7, 8, 9. 돼요? 그래서 90개.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요만큼 결정하면 되겠다.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9개.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10개. 189개가 되겠네. 그래서 답 안 보고 하고 있는데 괜찮나? 그 다음에 16번이요. 나 니네랑 이거 한번 풀어봐야겠다. 근데 결국 답이 안 나와가지고. 일단 이거 풀고 봐봐. 이거 풀고 얘들아 내가 함수로 된 이런 방정식 이런 부등식 느낌을 조금 주고 어차피 이번 시험법이거든. 그리고 쉬운 시험 갖고 행렬 풀 건데 집중 조금 해봐요. 봐봐요. 0 이상 8 이하의 서로 다른 네 정수 A, B, C, D가 있고 네 자리 자연수가 있어. 그러니까 A는 1000의 자리란 뜻이고 B는 10의 자리란 뜻이고 C는 100의 자리란 뜻이고 C는 10의 자리란 뜻이고 D는 이제 1의 자리란 뜻이거든요. 뭐라고? 이제 글을 잘못 읽어서. 알았어. 이게 A1000, B200, C10, D란 얘기야, 그지? 맞지? 그럼 일단 A는 제한 조건이 있어. 0이 안 돼, 그치? A에 0 들어가면 4자리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죠? 그럼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6, 7, 8. 얘네들은 다 0이 가능한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B랑 C-D랑 곱해서 0보다 커져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얘가 양수일 땐 얘도 양수, 얘가 음수일 땐 얘도 음수. 자, 이 두 가지 상황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시면 돼. 자, 첫 번째 A-B가 양수이려면은 아가 A-B가 양수려면 근데 졸리지. 졸리면 하지. 봐봐. A-B가 양수이려면 A가 B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C-D도 양수해야 되니까 C가 D보다 커야 되죠. 자, 두 번째. A가 B보다 작아야 되고 동시에 C가 D보다 작아야 되지. 맞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얘들아? 일단 서로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영이 문제네. 허허허허. 아니야, 하면 돼. 근데 이제 세는 건 쪽팔려서 그냥 저기 하고 싶은데 잠깐만. 근데 선거는 올랐어요. 아, 얘들아 이렇게 하면 돼. 자, 나 보고 있지? 0, 1, 2, 3, 4, 5, 6, 7, 8 있죠? 여기서 두 개 뽑아봐요. 8시? 2.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8시 2를 했어. 그래서 1이랑 5가 뽑혔다? 근데 대소관계는 정해져 있지. 그럼 무조건 누가 A야? 근데 왜? 근데 여기는 네. 0도 괜찮아. 0 뽑아도 돼. 1이랑 5를 뽑았잖아? 1이랑 5를 뽑고 나면 무조건 A가 5고 B가 1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곱하기 이제 1, 5는 못 뽑는 거야. 나머지 숫자 몇 개 남았어? 7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돼요? 2개 뽑는 순간 CD가 그냥 결정이 되는 거지. 되겠지? 자, 이제 얘가 문제다. 근데 봐봐. 이렇게 하면 돼. 봐봐. 봐봐. A, B 먼저 결정할 거야? C, D 먼저 결정할 거야? 이거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 CD 먼저 결정하게 되면 CD 먼저 결정하게 되면 0이 들어가냐 마냐에 따라서 A, B가 약간 달라질 수 있거든? 사실은 안 달라져요. 왠 줄 알아요? C, D가 0을 이렇게 가져가든 가져가지 않든 간에 쟤네들은 0을 뽑을 수가 없어. 만약에 1, 3을 뽑아서 C, D가 가져갔어. 그럼 남은 숫자가 뭐야? 이렇게 7개지. 그럼 여기서 2개를 뽑을 때 0을 뽑으면 안 돼요. 0을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A가 0이 돼버리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워 보였지만 족밥이야. 알겠지? 몇 개야? 9개에서 0 빼놓고 2개 그냥 선택하면 돼. 8시.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 1, 4가 뽑혀 들어갔어. 나머지 CD 뽑을 때만 조심하시면 되지. 7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야. 끝이에요. 구, 8에 72, 36, 76에 40, 21, 여기도 21, 87에 56, 28. 맞죠? 더해주면 이렇게 더했을 때 64 곱하기 21. 답이에요. 여기까지 되시죠? 이렇게 하고 얘들아, 이런 부등식을 우리가 맨날 쉬운 2차 부등식만 보니까 이렇게 접근을 잘 못하는 건데, 실제로 부등식 응용 문제에도 이런 애들이 있어. 요거 하나 보고 쉬자. 마플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
fx-5 어쩌고 있는데 기다려. 하는 김에 같이 하고 쉬게. 아, 돌겠네. 이거 뭐? 여기 있다. 봐봐. 이 3에서 만나는 거고, 이 5에서 만나는 거야? 이 gx로 나누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gx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나눌 수 있는 거고, 넘겨. 암산해도 돼? 괜찮아? 넘어오면 gx로 묶이니까 fx-3만 남겠지. 이해돼? 그럼 봐봐. 이런 거를 이 그림으로 해석해야 되거든? 지금 두 식을 곱해서 어떻게 돼야 되니? 그러면 얘가 양수일 땐 음수, 얘가 음수일 땐 양수. 간결하게 해볼게 그냥. gx가 양수인 곳. gx 누구야? 1차지. 양수인 곳. 3보다? 잘해. 그럼 얘는? 되죠? 자, fx-3이 음수인 곳. 아니야. fx-3이 음수인 곳. 즉, fx가 3보다 작은 곳. 어디야? 1부터? 끝. 얘들아, 이게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야. 맞죠? 연립. 3부터 5까지. 잘한다. 하나 찾은 거고. 자, gx가 음수인 거 찾아놨지? 그 다음 fx-3이 양수인 곳. 요렇게 부등호 바꿔서 풀 거니까 결국 fx가 3보다 큰 곳 찾으시면 되죠. 어디야?
1과 3의 가해. 맞아요? 자, 연립. 굿! 이렇게. 됐어? 이거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도 풀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 근데 이 단원에서 이제 심화학습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강조가 안 되니까 고2 때 모의고사가 다 털리는 거야. 지금 이거 모의고사, 이거 고2 문제거든? 고2 때 이런 지식을 따로 배우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근데 어차피 나는 이제 수능 전문 강사니까 니네들이 나랑 이제 수업하면 내가 이런 필요한 건 다 각주로 달아서 수업 다 할 거야. 그때마다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 자, 쉬고 옵시다. 6시까지 쉬세요. 두 지역 PS에서 작년에 생산한 귤과 포도의 개당 생산 비용과 이익금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 그럼 이게 지금 생산 비용인 거고 이게 이익금인 것 같죠? 올해는 개당 생산 비용이 각각 20% 증가했지만 판매 가격은 작년과 같게 한대. 그러면 얘네들이 20%씩 증가하는 거야. 맞죠? 2,000에 20%면은 400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2,400원이 되는 거고. 그럼 생산 비용이 400원이 올라갔다라는 건 이익금은 400원이 줄지 않을까? 300. 자, 그 다음에 2,400에 20%면 480이거든? 그럼 요게 2,880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480원 올랐으니까 얘는 480원 줄겠죠. 자, 그 다음에 4,200원에 40%면, 20%면 840원이거든? 계산되니? 10%가 420원이니까. 그럼 840원만큼 올라갈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840원만큼 내려간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죠? 800 빼면 700이니까 660. 그 다음에 390이 10%니까 780이 20%거든? 그럼 여기는 780원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게 답이고. 그 다음 행렬동화 3은 3번. 약간 꼴이 생소하시면 최종 답이 무슨 꼴이 나올지 미리 예측해서 풀어보는 방법도 괜찮거든? 얘는 2 곱하기 1 꼴이지. 맞죠? 얘는 1 곱하기 2 꼴이죠. 그럼 가운데 숫자가 같으니까 곱셈이 가능한 형태고 최종 계산 결과는 2 곱하기 2 꼴이 나온다고 배우셨죠? 그럼 나는 2행이랑 2열을 만들어야 돼. 그럼 1행이랑 1열이 곱해져서 1행 1열, 1행이랑 2열이 곱해져서 1행 2열, 2행이랑 1열이 곱해져서 2행 1열, 2행이랑 2열이 곱해져서 2행 2열. 이렇게요. 뭐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 형태였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교과서 프린트는 이제 몇 쪽까지가 숙제냐면, 그쵸. 이제 뒤에 드려야 되지, 내가. 경우의 수 미래엔 1번까지야. 지금 줄게. 또 이따 갈 때 돼서 받으면 한참 걸리니까. 여기서 나오는 해가 이 밑에 있는 해도 만족시킨다는 얘기니까 A랑 B 때문에 풀 수 없는 거 빼고 이렇게 풀 수 있는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럼 위에 거 정리하면은 Y가 X-1이죠. 그치?
그래서 여기 y에다가 x-1 대입해서 문제 푸는 거야. 그럼 x가 2 또는 마이너스 3 나오네. y는 2 여기다 대입해서 1, 마이너스 3 여기다 대입해서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정수 AB가 나오도록 설정하시면 되겠네. 자, 먼저 이 1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 밑에다가 한번 먼저 넣어봅시다. 3x 플러스 by는 1. 저게 편하죠? 3x 더하기 by는 1이 되면 b가 마이너스 5. 괜찮고. 그 다음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 넣어볼게. 자, x에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9, y에 마이너스 4 넣으면 마이너스 4b. 요게 1이 되려면 여기선 이제 b 값이 정수가 안 나오네요. 그죠? 그럼 요거 탈락이고 요거 탈락시키시면 되겠지. 나머지는 이 1을 넣어서 이제 a, b 구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다가 넣을게. 여기다가 x에 2 넣고 y에 1 넣고 됐죠? 이렇게 끝내시는 거야. 자, 1116번.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각 자리의 숫자의 제곱의 합은 73이고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꾼 자연수와 처음 자연수의 합은 121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10의 자리수를 x, 1의 자리수를 y라고 놓으면 이 첫 번째,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73이라는 얘기지. 맞아? 근데 이게 두 자연수의 제곱이 합이라 가지고 저 x제곱이랑 y제곱이 64랑 9밖에 안 돼요. 그치? 그래서 x가 8이고 y가 3이거나 뭐 x가 3이고 y가 8일 거야. 이해돼? 쭉 하는 거야. 그럼 83 더하기 38 하면 되지. 이거 121 나오나 봐봐. 이렇게 하면 11이고 이렇게 하면 121 나오죠. 됐어요? 근데 38인지 83인지는 어떻게 알지? 아, 그래? 그럼 83 또는 38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근데 원래는 이제 두 개 세워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번만 좀 보여드릴게. 처음 자연수는 10x 플러스 y라고 표현하면 돼. 이해돼요? 10의 자리에다가 10 곱하고 1의 자리는 그냥 오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바꾼 수는 10y 플러스 x 이렇게 쓰는 거지. 이게 121. 그럼 이게 11x고 이게 11y니까 11로 나눠주시면은 x 더하기 y가 11 나와요. 그럼 이렇게 연립하면 이제 x, y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뭐 쉬워서 제가 끝까지 풀진 않아도 될 것 같고. 돼요? 되죠? 끝. 자, 이제 스텝 3. 자, 적절히 한번 봅시다. 아, 여기는 질문이 있네. 이 질문 풀게. 괜찮은 거 있으면 또 한번 풀어볼게요. 아, 근데 이제 1118번 같은 거 못 푸시면 안 되겠죠. 이런 건 할 수 있죠. 자, 1117 갑시다. 1117.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개수가 문자지. 그래도 우리 스텝 1에서 개수가 문자여도 제일 먼저 확인해 보는 건 조립제법이 될 때도 있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개수가 문자면 니들이 조립제법 할 때 쫀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안 그래도 된다 그랬어.
여기 지금 개수가 3A지? 여기는 지금 개수가 마이너스 6A지? 그럼 적어도 이 3A랑 마이너스 6A가 지워지기 위해서 X에 몇을 넣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실 수 있단 말이야. 맞아요? X에 2 넣어보는 게 일반적일 거야. 2 넣으면 어떻게 되니? 8, 4에 여기다 2 넣으면 6A 마이너스 12. 그 다음 뒤에 마이너스 6A가 딱 붙으면서 일단 이게 지워지게. 그죠? 그리고 숫자가 다 지워지면 운 좋게도 조립제법이 되는 거고, 숫자가 다 안 지워지면 조립제법은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날릴 거고. 자, 그럼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긴 갖겠죠. 맞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팁 드릴게요. 여러분, 3차, 1차, 5차, 7차, 9차, 11차 이런 홀수차 방정식들은 있죠. 무조건 실근이 하나씩 있어요. 알겠어? 짝수차항인 상수함수, 2차 함수, 4차 함수, 6차 함수 이런 애들은 실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3차 함수는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끝나는 함수여가지고 무조건 중간에 이렇게 실근 같은 게 하나 있을 수밖에 없어. 지금은 모르셔도. 자, 그 다음에 니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게 만들어 보자. 방금 이 넣어서 조립제법이 됐었지. 이 넣어서 조립제법을 한번 수행해 볼 거야. 자, 그럼 이제 x-2가 되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a가 되는데 여기서 실근이 나오니까 얘 판별식이 음수면 이제 실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지. 맞아요? 자, 판별식 갑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음수. 그러면 a는 4분의 3보다 커야겠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하셔야 돼. 하나 더 확인하셔야 돼요. 얘가 중근을 가지면서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맞아? 얘네가 3차 완전제곱식을 가져버리는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어.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 우리 앞에 문제 풀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죠. 정말 그지 같은 970번이었나요? 그렇죠. 970번이었죠. 저거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고 가정하고 풀다가 문제 한번 살짝 꼬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도 다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x는 2를 중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여러분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인 거 아시잖아요. 다시. x는 2를 중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인 거 아시잖아요. 그럴 순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니은도 맞고. 자,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는 두 개다라고 했어요. 자, 중근을 가지려면은 얘가 자체적으로 중근을 가질 수 있지.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 a는 몇? 4분의 3. 맞아? 그 다음에 여기서 2라는 근 나오고 여기서 2라는 근 나올 수 있어. 여기서 중근 말고 얘가 자체적으로 갖는 중근 말고 이렇게 근이 겹칠 수가 있죠. 그럼 여기 2 넣어서 0 돼버리도록 a 값을 결정하시면 돼. 그럼 여기서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0이지. 실제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보여줄게. a가 마이너스 3분의 10이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이 돼서 2, 5의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x는 2랑 마이너스 5가 생기는데 이 x는 2가 앞에 있는 실근이랑 겹쳐서 중근을 갖겠지.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고. 이번 시험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이 근의 종류를 이렇게 좀 판단해 보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되겠어요? 좋은 문제였어. 중요한 문제였어. 자, 다음. 얘들아, 1119번 풀었니? 1120번도 돼요? 이거는 x에 1 넣으면 조립제법 될 것 같은데.
그죠? K-1이랑 마이너스 K 플러스 1 때문에. 근데 일단 질문은 1121번이 있으니까 그거 먼저 합시다. 1121번. 얘들아, 일단 이제 오메가가 나왔잖아. 그러면 좀 우리 식은 좀 빨리 뽑는 걸로 이제 할까? 봐. 넘겨서 인수분해 해놓고 아니 오늘 연우야 너 이거 아까 그 동화 13에 1번 못 푼 거면 이거 인수분해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 할 수 있지? 저는 근데 왜 천은 못했어? 얘는 약간 매운 거. 아 그게 어딨어. 10 들어가고 10 들어가고 100 들어가면 되는 거지. 여기서 얘 가지고 식 다 나오는 거지? 그지? 일단 3승 1일 거고 제곱 1승 1이 0이고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두 군의 곱이 1이고 뭐 이런 거죠. 그쵸? 이거 이제 잘 만져서 저거 계산하는 거야. 근데 보면은 30개까지 가는 거잖아. 얘도 이제 어떤 순환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세 개가 더해져서 뭐 지워진다든가. 이렇게? 뭐 아니면 6개가 지워진다든가. 알겠죠? 왜 3개씩 단서가 나올 것 같냐면 이제 이런 것 때문이지. 그 켤레는 i는 4개씩 그 규칙이 생겼었던 것처럼. 자, 계산 한번 해보자. 오메가 플러스 1이면 이거거든. 맞지?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쓰면 되죠. 이해돼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써도 되죠. 이해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메가 3승 플러스 1이면 2분의 1이라고 써도 되죠. 맞죠? 그럼 그 다음 게 오메가 4승 플러스 1분의 1일 건데 얘가 뭐랑 같을까? 오메가 플러스 1. 오메가. 맞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되겠네? 그치? 괜찮아? 오메가 5승 플러스 1분의 1이면 얘가 오메가 뭐랑 같아요? 제곱이랑 같으니까 얘랑 똑같아지겠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되어 갈 거야. 자, 계산을 어차피 30개 해야 되니까 얘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될 것 같거든? 오메가 제곱으로 통분해 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냥 올라오면 되고 얘는 오메가가 곱해져서 올라와야 되고 얘는 자 2오메가 제곱으로 통분해야겠어요. 2오메가 제곱으로 통분하면 얘는 2로 올라와야 되고 이해돼요? 얘는 2오메가로 올라와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랑 오메가 제곱 필요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올라와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2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오메가 마이너스 2 이렇게 한번 써보고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3오메가 마이너스 3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근데 식이 이렇게 안 예쁘냐? 이게 맞나? 기다려봐.
마이너스 2오메가 제곱으로 오면 위에가 2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달고 요렇게. 자, 그럼 보세요.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요 오메가 플러스 1이지. 맞아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도 우리 뭘로 바꿀 수 있잖아.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 써도 돼요? 되겠어요? 그럼 약분돼서 2분의 3. 그러면 이렇게 3개가 2분의 3이지? 근데 30번째까지 가는 거죠? 그럼 2분의 3이 몇 개일까? 10개. 그래서 답은 2분의 3이 10개예요. 15. 자, B도 한번 해볼게. 좀 더 쉽겠다, B는. 자, 3차식 인수분 해놓고 친구들아. 여기서 식 다 나오는 거지. 일단 3승은 마이너스 1이고 이런 건 이제 6개 단위로 규칙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넣으면 0이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1이고 여기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오메가 오메가 반은 1이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뭐냐면 넘어가서 5배가잖아? 맞아요? 그럼 내가 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을 오메가라고 써도 된단 말이야. 그럼 얘랑 더하면 2오메가일 거고 그 다음 게 오메가 3승 더하기 오메가 4승 더하기 오메가 5승이겠지. 근데 얘네들 오메가 3승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돼. 근데 오메가 3승이 뭐였지 우리? 그러면 앞에 거를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이 뒤에 있는 3개랑 이 앞에 있는 3개가 정확히 그 부호가 반대면서 다 지워지네요. 맞죠? 그럼 뒤에 남는 게 오메가 6승, 오메가 7승, 오메가 8승 이렇게 3개만 남겠는데 얘가 몇일까? 그렇지. 왜냐면 오메가 3승이 아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오메가 6승은 1이겠죠. 그럼 얘는 6승을 덜어내는 느낌으로 오메가. 얘도 6승을 덜어내는 느낌으로 오메가 제곱. 이해되고 있니?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니까 이만큼이 오메가니까 이걸 2오메가라고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어.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근데 같은 원리로 어차피 이 친구도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는 오메가 바였을 테니까 어차피 얘가 또 성립을 할 거거든. 여기다 바를 달아도 그럼 똑같은 과정으로 6개 지워지고 뒤에 3개가 2오메가 바가 되겠지. 맞아요? 답은 4오메가 오메가 반대. 얘가 1이었으니까 4입니다. 뭐 요 정도야. 난이도가 올라가면. 생각보다 할만하죠? 괜찮겠나? 곱하면 60. 자, 그 다음 뒤로 오셔서 1126번 봅시다. 그 경우의 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약간 그런 능력이 생긴다.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케이스를 나누는 능력? 경우의 수 문제가 죄다 케이스를 나누는 거 아니니? 난이도가 약간 올라가면. 한번 보자.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있고요. 서로 다른 세 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갖고 알파, 감마가 마이너스 4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물어봤어. 자, 또 개수가 문자지. 쫄지 말고 이 문자식 형태만 좀 확인해봐요. 여기까지만. 그러면 얘가 지워지려면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잖아.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고 싶지 않니? 그럼 이게 플러스 a 제곱이 되면서 일단 지워질 가능성이 있잖아. 안 지워지면 조립제법이 안 되는 거고. 이해되지? 오히려 개수가 문자면 x를 추론하기가 쉽다 그랬다. 자, x에 마이너스 1 넣어볼게. 얘는 1이 될 거니까 무시하고 이렇게 전개하면 되죠. 자, 얘 마이너스 1 될 거니까 얘가 플러스 a로 변한다고 생각하고 a제곱 하면 되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4a이고. 그럼 이렇게 a제곱 지워지고 여기 마이너스 4a가 얘랑 지워지고 또 1이랑 1이 지워지면서 기가 막히게 인수분해가 되네. 자, 개수. 자, 그 다음에 1로 조립제법을 가요. 이렇게 일단 근들을 조사해야 뭐 알파, 베타, 감마도 조사하고 알파, 감마 곱해서 마이너스 4도 만들어 볼 거 아니야. 가자. 나 지금 마이너스 1로 하지 않았니? 맞죠? 처음에 마이너스 1로 했죠. 됐다. 그러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a. 아쉽게도 얘는 이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치? 자, 이제 색은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이제 노는 거야. 자, 봐봐. 색은의 대소가 주어졌고 색은 중에 하나를 내가 찾았어요. 그치?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세 가지 정도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 이 문제 어렵다, 얘들아. 봐봐. 색은 알파, 베타, 감마 중에 누가 마이너스 1일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얘가 알파면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베타, 감마겠지. 그러면 베타 플러스 감마는 a제곱 플러스 a, 베타, 감마는 4a. 괜찮아요? 여기서 나온 마이너스 1이 알파라고 가정했을 때, 근데 만약 이 마이너스 1이 베타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랑 감마겠지. 그럼 알파 플러스 감마는 이거.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4a. 알파 감마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베타가 아니고 감마가 마이너스 1이면, 이 가장 큰 근 감마가 마이너스 1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a,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4a.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럼 봅시다. 자, 1번의 경우에 지금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준 알파 곱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4라는 조건을 통해서 이 감마가 4인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감마가 4라는 건 얘가 4인 거지. 그러면 4 플러스 베타가 a제곱 플러스 a고 4베타가 4a인 거다. 이해돼요? 그러면 4, 4가 지워지면서 a는 베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여기에 다시 베타, 베타를 넣어주면 4 플러스 베타는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지워주면 베타 제곱은 4. 그럼 베타는 뿔마인데 이제 2밖에 될 수가 없는 게 문제에서 준 알파, 베타, 감마의 대소관계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알파, 감마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이용해서 얘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이용해서 a가 나와. 몇? 얘들아, 니는 오늘 집중력이 아주 좋은데? 위기감이 있니?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으면 1 플러스 1이죠. 그러면
0이죠, 그러면. 그럼 알파 플러스 감마는 0이니까 이 알파 베타의 부호가 반대란 얘기지? 곱하면 마이너스 4고. 그럼 니들 알아. 뭐게? 마이너스 2랑 2. 뭐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지. 베타가 딱 가운데 끼니까 괜찮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랑 똑같이 감마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감마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알파가 몇? 4. 그러면 위배. 이 조건의 위배가 돼요. 자, 3번은 안 되고요. 자,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 하필 A야. A. 구해놓지도 않은 A. 베타 감마가 4A니까 이렇게 곱하면 8이니까 A2다 이게, 그치?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A가 하나는 2였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더하신다면 답이 1이 되겠다. 1번이다. 아니, 이런 문제도 있는 거야. 알겠어? 부디 다음 시험 때는 이런 문제만 풀 수 있는 실력이 됩시다. 그쵸? 근데 얘들아, 내가 그 현실적인 얘기 하나만 해주면 이런 공부를 하는 애들이 1등급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만약에 1등급이 나오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잘 됐다 하고 박수 치시고 안도하시고 이제 다음 시험 때는 요 수준까지 오도록 저랑 공부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1128번. 야, 학력평가 30번 문제네. 이건 여러분 복습은 하지 마세요. 그냥 나랑 풀고 넘겨요. 알겠죠? 복습은 하지 마요, 이거는. 이건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다 못 풀 수도 있어요. 제가 일단 아이디어는 드려볼게. 자, 5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여기 있죠? 일단 여러분 이해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 n이 7이다 하면 이 1 플러스 x부터 시작해서 2차식, 3차식, 7차식까지 곱해진 다음 64를 빼는 게 이제 p7x일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끝점을 알려주는 게 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 값의 합을 구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런 얘기거든. 얘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에 뭔가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없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보통 얘가 0이 되는 x값이 있으면 좌우변에 대입해가지고 뭔가를 저지르죠. 수치 대입법이라는 걸 하지. 근데 얘가 0이 되는 x값이 지금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없죠. 자, 근데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지금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졌단 말이지. 맞아? 이 식을 보면 여러분들은 좌우변에 곱하고 싶은 게 하나 생겨요. 그렇게.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내가 지금부터 이 식을 QX는 썼으니까 내가 GX라고 한번 써볼게. F라고 하자. 아시겠어요? 그러면 FX는 X 3승 마이너스 1 QX고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F1은 0이고 우리의 암묵적 룰 F 오메가는 0이야. 이해돼? 오메가는 이 친구의 근. 괜찮지? F 오메가 바도 0이고 뭔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는 1이고 뭔가 오메가 3승도 1이고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봅시다. x-1 pnx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가 x-1 3승 qx 이렇게 묶여야 돼. 근데 여기를 x-1로 묶어주면 괜히 전개했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긴 지금 나 지금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거지? 자,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알겠지? 모르겠어. 그래서 한번 풀어보고 와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 숙제가 지금 1400 몇 번까지였죠? 근데 다 못하셨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숙제 적어 드릴게. 딱 좋아요, 지금. 힘들어. 자. 아마 1416번까지면 이게 경우의 수 끝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복습은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놓으시면 돼요. 더 늘리지 않을게. 그 다음에 2번 숙제도 안 늘어났어요. 여기까지만. 만약에 자기가 복습이 덜 돼 있고 스텝 2까지 좀 덜 풀려 있는 분들은 좀 더 하시고, 그 다음에 얘만 늘리죠. 자, 이것도 뭐 아주 적진 않습니다. 경우의 수 미래엔 1까지인데 아직 프린트 안 받으셨으니까 기다리세요.